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최근에 PD수첩 보셨죠?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부동산을 소재로 한 다큐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항상 부동산 가격이 그 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번도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PD수첩 요약본 있죠? 뭐 단톡방 때문이다, 유튜버 때문이다, 불로소득을 처단해야 된다, 수용성 급등 지역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집값이 올라서 애를 못 낳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다 적폐다, 마포 성산시형 아파트 급등했다, 아주 좋다, 용산의 전세 사는 어떤 미녀가 울고 있다, 빌라는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르지 않은 아파트라면 거지 같은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자, 결국은 뭐예요? 탓하기 바쁜 모습들이죠.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플러스 시장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도 시장 논리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시장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다고요. 근데 물건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는 것과 물건이 많은데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전자 같으세요? 후자 같으세요? 지금 철저하게 수요 공급 논리가 깨져서 물건이 없는 상태인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단톡방, 뭐 유튜버, 투자자, 뭐 투기꾼, 뭐 임대사업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상파나 이런 공중파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중의 이 심리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 좀 이상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때 방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한 번 더 안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고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투자자들은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요. 또 반대로 투자에 되게 소극적이고 무주택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보고 또 한 번 자기 위안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상세고 너무 급등이다, 무조건 하락할 거다, 맞아, 임대사업자 나쁜 놈, 단톡방 얘네 다 투기꾼, 뭐 유튜버들 막 다 차단해야 되고 뭐 불로소득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왜 너는 안 했냐? 어차피 했냐 안 했냐로 모든 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달리기에서 우승했어, 1등만 생각하고 2등은 생각 안 하듯이 우리 세상은, 우리 사회는 무조건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봅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는 세상에서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 돈을 잘 투입해서 내 집 마련 한 칸을 마련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면 결과가 나올 텐데, 자꾸 비싼 지역만 지금 타겟으로 하잖아요. 뭐 과천, 강남, 뭐 송파, 뭐 용산 이런 데들만 자꾸 짚는데, 그게 아니라 저평가된 지역이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눈을 맞추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입장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영상을 보고서 그 용산에 전세 사는 그 미녀라고 칭하는 분이 나왔을 때 저는 진짜 확신이 들었거든요. 와, 이게 진짜 핫한 이슈로 잡힐 것 같고, 이 모든 마무리는 결국 이 용산 미녀가 했던 말에 다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심어놨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걸 핵심 부분들을 다 물타기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용산 미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뭐 예쁘긴 예쁘죠. 미녀는 미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도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장일지를 썼던 내역들을 이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가격 비교하고 그래프 보면서 뭐 이렇게 투자하려고 준비했다. 결국 본인도 노력을 해서 지금 이 방송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분은 했냐 안 했냐 이 실행 여부를 놓고 봤을 때 안 한 겁니다. 본인이 매수하지 않고 오른 가격 앞에서 슬퍼만 하는 게 과연 맞는 태도일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놓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버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는 거고요. 뭐 불로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리스크를 진 만큼, 그리고 공부를 한 만큼 아끼고 모아서 투자해서 버는 돈인데 왜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다 세금
낼 거 내잖아요. 취득세 내고 보유하면서 보유세 내고 나중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낼 거잖아요. 자기가 낼 세금 다 내서 하는데 왜 불로소득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냥 본인도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는 기회는 평등하잖아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지. 지금 막 급등세 속에서 내 주변에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흥분하고 빨리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도 결국은 다 이런 단계를 다 얻어서 간 거예요. 오피스텔 10평 전세에서 대출 70% 받아서 내 돈 5천만 원 놓고 시작을 했고, 그 넥스트로 이제 몇 군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사갈 곳을 먼저 실거주를 마련한다 생각하고 먼저 잡아두고 그쪽으로 지금 이사 가려는 준비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투자자분들도 결국은 가정이 딸린 일반적인 직장인들 그 자체입니다. 뭐 누구를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내 주변에 조금 나보다 나다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데 소모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자꾸 소통을 하시고, 정말 욕할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옥신각신 막 이렇게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서로 힘든 겁니다. 각자 힘들게 살아가는 뭐 노동자들끼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슬퍼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이 막 하락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과연 이분이 집을 안 샀을 때 방송에 나와서 슬퍼했을까요? 즐거워하고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겠죠. 그때 집 산 사람들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풀어갔을 겁니다. 결국 리스크 게임이고 결과를 내는 게임입니다. 이렇듯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결국 주변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에 근거해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 시간에 현 시장의 팩트를 얘기하려는데 오늘 그냥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급지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지역에 매물이 없댔죠. 이게 다 투기꾼들이 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양도세 중과에 따른 징벌적 과세 때문일까요? 지금 세금으로 60% 내야 된다면 지금 팔겠나요? 안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이전부터 유도를 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유세를 조금이나마 낮추고 그 대신 시장에 임대료 상한선 5%를 맞춰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매물이 잠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3년 전매 제한도 부족해서 이제 8년짜리 전매 제한도 나오고 있죠. 이런 주요 도심부나 규제 지역의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물건이 나올 확률이 또 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 거래가 불가하다는 거죠.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물건 또한 원 분양자, 원 소유자들만 가지고 있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높여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임대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 임대, 즉 8년 이상 등록 건수가 최대치로 나온 거고요. 이 말은 8년 동안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최대치 등록 건수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과태료를 내면서 이 물건을 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 매도할 생각도 없거니와 혹여나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돌려서 증여를 하는 건수도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뭐예요? 이 또한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물건을 자녀나 누구에게 증여를 하면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내가 이 증여로 인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금 시장 가격이 올랐는데 이 오른 가격을 지금 실현하기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안 팔고 가져가는 거고, 안 팔고 가져가는 것은 또 부담스럽고, 이에 이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좀 부여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또 8년 동안 묶이게 된 거고, 양도세 중과가 되는 상황이 싫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증여를 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건도 5년 동안 또 잠기는 상황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 방향이 공급을 확대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또 서울이고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묶인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뭐 가로정비 주택 사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 부셔가지고 재개발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있는 것을 대수선해서 뜯어고쳐 살라라고 하니까 또 신축의 이슈가 또 불어닥치고 신축이 오르다 보니까 신축의 방향이 꽂히고, 이 와중에 또 공급을 축소한다고 하니 실제로 인허가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이 인허가 물량은 2년 뒤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PD수첩에서 얘기한 것과 제가 지금 시장을 읽은 뷰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양극단의 뷰가 있으면 대중을 위해서 편집된 이런 말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제로 경험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라면 후자를 듣겠습니다. 어차피 대중을 따라가면 돈을 못 버는 거고요. 대중들의 우려와 반대로 이 와중에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잖아요. 플러스 쪽으로 가야지만 정말 내 자산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뭐든지 마이너스, 즉 부정적으로 가면 내 자산도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플러스에는 곱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에는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4층 연산 게임인데 이왕이면 플러스와 곱하기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상황을 싹 다 무시하고 또 그냥 집에서 마우스만 클릭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라고 위안하고 있다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은 지금도 기회라고 여기고 또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막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참여해서 이를 기회로 여기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이에 두려워서 내 집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만큼 이런 선택의 연속을 계속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초반에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 드렸는데 이 또 방송을 보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게 좀 너무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게 제 진심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만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리면 이 팩트 또한 모두 다 틀린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완전 우리를 누군가 속였다는 거겠죠.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요. 증거만 찾고 증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자서모 화이팅! 고맙습니다.